(2019년) 개봉한 리틀 포레스트엔 한국판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건 2014년에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졌었던 일본판 원작 영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국판은 바로 그 일본 원작 영화의 리메이크 버전이기에 당연하게도 원작에 등장하는 요리나 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전체적인 줄거리의 흐름을 상당 부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찾을 수 있는 한국판과 일본판의 차이라고 해봤자 한국 정서에 맞춰서 적절하게 바꾼 몇 가지 요리와 상업성을 위해 조금 무리해서 넣어놓은 친구들 사이의 미묘한 러브라인, 그리고 몇몇 서브 에피소드의 디테일한 변화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작품에는 언제나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하늘 관계처럼 도저히 좁힐 수가 없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과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혀 다른 세계관 혹은 인생관이 각 영화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은 거의 동일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시골 마을로 돌아온 주인공이 사계절 동안 자급자족을 해내며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을 해나간다는 이야기의 골자는 그다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두 주인공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유에는 상당히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母は5年前私を一人残して 먼저 일본판 주인공 이치코의 고민은 엄마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5년 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母はそれっきり失踪した 엄마에게 상당히 의존적인 태도를 가져왔었던 이치코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어 도시에 나가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며 혼자 살아남는 방법을 익혀야만 했죠. どんなに疲れてても私は全部自分でやんなきゃなんないの。仕事を分け合える家族がいないのがどんなに 그래서 이치코는 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렸다는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치코는 고향인 코모리에 돌아온 이후에도 자신이 여기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전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죠. ユウタはさ、なんで子守帰ってきたの？ハウスを建てたらなんだかずっと子守についてしまうような、ずっと先延ばしにしている。 그리고 자신과 달리 다른 이웃들은 모두 이곳 코모리에 대한 애정과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그녀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昔は真っ子でもやったす、ベゴでもやった。まあいろんなことを随分やってきた。昔はここらはさ、全部森だったんだよ。日本の地の日光をひっくり返して、そうやって今のような田んぼにしたんだよ。 내가 여기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치코는 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私は母さんにとって本当に家族だったんだろうか。 그래야만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다시는 그걸 허무하게 잃어버리지 않을 테니 말이죠. みちこ、なんて言ってた？このまま子守にいるんじゃ自分に納得できないってさ。 그래서 이치코는 다시 코모리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치코는 확신을 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이처럼 일본판 리틀 포레스트의 전반을 관통하는 질문은 진정한 내 삶의 터전은 어디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あ、いちこ。ああ、どうもお久しぶりです。帰ってきたとは聞いてはいたけど。 그리고 저는 예전에 한 영상에서 일본인들의 이러한 세계관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중요한 건 나에게 알맞은 자리를 찾는 것이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인지 일본판 리틀 포레스트의 결말은 한국인의 정서로는 조금 공감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私たちも子供たくさん産んで文庫を復活させる計画なんだよね。仲いいな。 아직 너무나 젊은 이치코가 코모리 바깥에서의 다양한 기회들을 마다한 채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며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걸 선택했으니까요. 물론 전통을 계승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전통을 계승하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어떠한 사회적 성공이나 인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고개를 조금 갸웃하게 될 겁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건 미래에는 현재보다 삶이 더 나아지기를 희망하는 상승지향적 세계관이니까요. 태연아, 난 합격했어. 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마냥 들뜨기가 좀 그러네. 그래서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의 주인공이 갖고 있는 고민은 그 시작부터 일본판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너 근데 갑자기 왜 온 거야? 시험은 합격한 거야? 학교 선생님 한다고 했지? 시험은 어떻게 됐니? 남자친구 있어? 주인공 혜원이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건 결국 계층 상승의 기회인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혜원에게 시골은 수많은 사람들의 상승 욕구가 부딪히고 있는 치열한 도시 서울로부터 잠시 동안이나마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이었죠. 배가 고파 돌아왔다는 나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물론 혜원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이긴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그건 그저 부차적인 이유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것이 주된 이유였다면 이렇게 시골로 돌아와서 공복을 해결하고 난 다음부터는 혜원의 마음속 고민도 깔끔하게 해소돼야 했을 테니 말이죠. 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혜원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건 사회적 상승을 향한 자신의 도전이 실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혜원은 친구 재하처럼 시골살이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험에 실패했다는 좌절감으로부터 잠시 도피해온 것일 뿐 언젠가는 서울로 돌아가서 도전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게. 나도 빨리 올라가서 먹고 살 궁리나 해야 하는 건데, 그치? 자신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걸 꿈꾸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치열한 경쟁에 대한 두려움과 중압감으로 괴로워하기도 하는 한국인들의 내면.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심리 상태에 착안하여 일본판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생존부터 고민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게 고민이라는 일본판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오기만 했다면 한국 관객들의 공감은 그리 얻지 못했을 테니 말이죠. 이처럼 같은 힐링 영화를 표방하면서도 두 작품이 힐링시켜주려 하고 있는 상처는 너무나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서까지 큰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니 한국과 일본이 지금처럼 애매한 관계인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영상을 통해 이런 양국의 문화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이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를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든 화합의 대상으로 바라보든 둘 중 어느 쪽이든 간에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테니 말이죠.